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밀한 대화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SNS 게시물 등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밀한 대화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SNS 게시물 등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밀한 대화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SNS 게시물 등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취도 사소한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신뢰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취도 사소한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신뢰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취도 사소한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신뢰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알턴이 빠진 것 같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하고 후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치통이 심할 때의 고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 완료나 갈등 해결 후에 홀가분한 기분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턴이 빠진 것 같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하고 후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치통이 심할 때의 고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 완료나 갈등 해결 후에 홀가분한 기분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턴이 빠진 것 같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하고 후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치통이 심할 때의 고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 완료나 갈등 해결 후에 홀가분한 기분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좋은 처지와 나쁜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부침이 있고 운명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하거나 성공했던 기업이 위기를 맞는 등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좋은 처지와 나쁜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부침이 있고 운명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하거나 성공했던 기업이 위기를 맞는 등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좋은 처지와 나쁜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부침이 있고 운명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하거나 성공했던 기업이 위기를 맞는 등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지나치게 염치 없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가장 미물인 빈대조차 얼굴이 있다는 뜻으로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도움만 받으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지나치게 염치 없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가장 미물인 빈대조차 얼굴이 있다는 뜻으로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도움만 받으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지나치게 염치 없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가장 미물인 빈대조차 얼굴이 있다는 뜻으로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도움만 받으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 재기.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열을 가리려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차이 없는 경쟁자들 간의 무의미한 경쟁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도토리 키 재기.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열을 가리려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차이 없는 경쟁자들 간의 무의미한 경쟁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도토리 키 재기.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열을 가리려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차이 없는 경쟁자들 간의 무의미한 경쟁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각자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나 환경에서 고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각자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나 환경에서 고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각자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나 환경에서 고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논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곰은 남는다.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격증 공부나 어학학습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논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곰은 남는다.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격증 공부나 어학학습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논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곰은 남는다.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격증 공부나 어학학습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첫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첫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첫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에도 귀가 달렸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나 험담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담에도 귀가 달렸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나 험담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담에도 귀가 달렸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나 험담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작년에 고인 눈물 금년에 떨어진다. 어떤 일의 영향이나 결과가 한참 후에야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노력이 훗날 성과로 이어지거나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 소홀이 나이 들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인 눈물 금년에 떨어진다. 어떤 일의 영향이나 결과가 한참 후에야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노력이 훗날 성과로 이어지거나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 소홀이 나이 들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인 눈물 금년에 떨어진다. 어떤 일의 영향이나 결과가 한참 후에야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노력이 훗날 성과로 이어지거나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 소홀이 나이 들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반찬 단지 맡긴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신뢰할 수 없는 동료에게 맡기거나 돈 관리를 무책임한 사람에게 부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반찬 단지 맡긴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신뢰할 수 없는 동료에게 맡기거나 돈 관리를 무책임한 사람에게 부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반찬 단지 맡긴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신뢰할 수 없는 동료에게 맡기거나 돈 관리를 무책임한 사람에게 부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가 제 자루 깎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도끼가 제 자루 깎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도끼가 제 자루 깎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공짜라면 당나귀도 잡아먹는다. 무료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취한다는 탐욕스러운 태도를 비꼬는 말입니다. 과도한 무료 혜택 추구 심리를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쿠폰이나 할인 혜택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상황에서 자제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공짜라면 당나귀도 잡아먹는다. 무료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취한다는 탐욕스러운 태도를 비꼬는 말입니다. 과도한 무료 혜택 추구 심리를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쿠폰이나 할인 혜택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상황에서 자제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공짜라면 당나귀도 잡아먹는다. 무료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취한다는 탐욕스러운 태도를 비꼬는 말입니다. 과도한 무료 혜택 추구 심리를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쿠폰이나 할인 혜택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상황에서 자제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출산보다 양육과 교육이 훨씬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실에서 활용됩니다.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출산보다 양육과 교육이 훨씬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실에서 활용됩니다.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출산보다 양육과 교육이 훨씬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실에서 활용됩니다. 초록은 동새. 비슷한 처지나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끌리고 한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초록은 동새. 비슷한 처지나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끌리고 한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초록은 동새. 비슷한 처지나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끌리고 한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이 질투나 견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중한 재능은 때로 주변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직장에서 실력자가 동료들의 견제를 받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따돌림 당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이 질투나 견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중한 재능은 때로 주변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직장에서 실력자가 동료들의 견제를 받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따돌림 당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이 질투나 견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중한 재능은 때로 주변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직장에서 실력자가 동료들의 견제를 받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따돌림 당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보리밥에 고추장이 제격이다. 각각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팀원 구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리밥에 고추장이 제격이다. 각각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팀원 구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리밥에 고추장이 제격이다. 각각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팀원 구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는 나면서부터 짖는다. 타고난 성향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나 오랫동안 굳어진 행동 패턴을 설명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료의 습관적 태도를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는 나면서부터 짖는다. 타고난 성향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나 오랫동안 굳어진 행동 패턴을 설명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료의 습관적 태도를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는 나면서부터 짖는다. 타고난 성향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나 오랫동안 굳어진 행동 패턴을 설명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료의 습관적 태도를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한 가지만 들어도 여러 가지를 추론해낼 정도로 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이해력과 추리력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신입사원이나 핵심만 듣고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한 가지만 들어도 여러 가지를 추론해낼 정도로 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이해력과 추리력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신입사원이나 핵심만 듣고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한 가지만 들어도 여러 가지를 추론해낼 정도로 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이해력과 추리력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신입사원이나 핵심만 듣고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제 논에 물 대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 논에 물 대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 논에 물 대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개똥 보듯. 별 관심 없이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나 조언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똥 보듯. 별 관심 없이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나 조언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똥 보듯. 별 관심 없이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나 조언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 주기는 아까운 인색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기회를 독점하려는 심리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승진 기회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 주기는 아까운 인색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기회를 독점하려는 심리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승진 기회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 주기는 아까운 인색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기회를 독점하려는 심리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승진 기회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동풍의 곡식이 벽난다. 적절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이 익을 때 부는 동풍의 해로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성과를 망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풍의 곡식이 벽난다. 적절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이 익을 때 부는 동풍의 해로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성과를 망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풍의 곡식이 벽난다. 적절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이 익을 때 부는 동풍의 해로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성과를 망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도관에서 소리치기.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용하면서 뒤에서만 비판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동료들과만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관에서 소리치기.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용하면서 뒤에서만 비판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동료들과만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관에서 소리치기.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용하면서 뒤에서만 비판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동료들과만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줌을 잡아먹었나? 말을 분명하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 중얼거리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줌을 잡아먹었나? 말을 분명하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 중얼거리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줌을 잡아먹었나? 말을 분명하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 중얼거리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술라군이 늦게 일어나 순찰을 돌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마감이 지난 후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술라군이 늦게 일어나 순찰을 돌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마감이 지난 후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술라군이 늦게 일어나 순찰을 돌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마감이 지난 후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새로운 기회를 쫓다가 기존 성과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부려 여러 일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확실한 것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새로운 기회를 쫓다가 기존 성과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부려 여러 일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확실한 것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새로운 기회를 쫓다가 기존 성과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부려 여러 일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확실한 것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익이 보이면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투기나 투자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익이 보이면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투기나 투자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익이 보이면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투기나 투자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을 경계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행동하기 전에 상황과 결과를 미리 고려하라는 신중함의 지혜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결정이나 이직 준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거나 발언 전에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행동하기 전에 상황과 결과를 미리 고려하라는 신중함의 지혜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결정이나 이직 준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거나 발언 전에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행동하기 전에 상황과 결과를 미리 고려하라는 신중함의 지혜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결정이나 이직 준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거나 발언 전에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승냥이는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 악한 일에 익숙한 사람은 항상 남을 해치려는 생각만 합니다. 사기나 갈취에 능숙한 사람들의 습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모함하거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냥이는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 악한 일에 익숙한 사람은 항상 남을 해치려는 생각만 합니다. 사기나 갈취에 능숙한 사람들의 습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모함하거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냥이는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 악한 일에 익숙한 사람은 항상 남을 해치려는 생각만 합니다. 사기나 갈취에 능숙한 사람들의 습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모함하거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 덕에 이밥이라.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사업이나 자선활동을 통해 사업상 이득을 얻거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제사 덕에 이밥이라.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사업이나 자선활동을 통해 사업상 이득을 얻거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제사 덕에 이밥이라.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사업이나 자선활동을 통해 사업상 이득을 얻거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실패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 없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실패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 없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실패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 없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들중은 소금을 먹고 산중은 나무를 먹는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름을 무시한 참견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택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판을 할 때 경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들중은 소금을 먹고 산중은 나무를 먹는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름을 무시한 참견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택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판을 할 때 경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들중은 소금을 먹고 산중은 나무를 먹는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름을 무시한 참견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택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판을 할 때 경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정리된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도 체계적이거나 포장이 좋은 제품의 품질도 우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정리된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도 체계적이거나 포장이 좋은 제품의 품질도 우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정리된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도 체계적이거나 포장이 좋은 제품의 품질도 우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편협함을 의미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고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한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편협함을 의미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고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한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편협함을 의미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고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한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안정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안정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안정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업무에서 명백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업무에서 명백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업무에서 명백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늙으면 서름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고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심리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 가족이나 동료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서름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고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심리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 가족이나 동료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서름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고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심리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 가족이나 동료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 맞은 장닭 같다. 의기양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가 죽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결과나 비판에 직면해 풀이 죽은 상태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 맞은 장닭 같다. 의기양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가 죽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결과나 비판에 직면해 풀이 죽은 상태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 맞은 장닭 같다. 의기양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가 죽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결과나 비판에 직면해 풀이 죽은 상태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나이로 입는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나 고객 미팅 시 적절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나이로 입는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나 고객 미팅 시 적절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나이로 입는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나 고객 미팅 시 적절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난 색시 달밤에 삿갓 쓰고 나선다.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실력 부족한 사람이 더 까다롭게 굴거나 문제 직원이 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못난 색시 달밤에 삿갓 쓰고 나선다.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실력 부족한 사람이 더 까다롭게 굴거나 문제 직원이 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못난 색시 달밤에 삿갓 쓰고 나선다.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실력 부족한 사람이 더 까다롭게 굴거나 문제 직원이 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려지는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취미로 여겨지던 기술이 부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려지는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취미로 여겨지던 기술이 부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버려지는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취미로 여겨지던 기술이 부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거북이도 제 살던 다윗도를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한다. 고향을 떠나면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세월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할 때의 어려움이나 향수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도 제 살던 다윗도를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한다. 고향을 떠나면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세월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할 때의 어려움이나 향수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도 제 살던 다윗도를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한다. 고향을 떠나면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세월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할 때의 어려움이나 향수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듣기 싫은 충고나 비판이 실제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불쾌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조언을 말합니다. 상사의 직설적인 피드백이나 친구의 쓴소리가 결국 발전의 계기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듣기 싫은 충고나 비판이 실제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불쾌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조언을 말합니다. 상사의 직설적인 피드백이나 친구의 쓴소리가 결국 발전의 계기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듣기 싫은 충고나 비판이 실제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불쾌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조언을 말합니다. 상사의 직설적인 피드백이나 친구의 쓴소리가 결국 발전의 계기가 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개도 제 털을 아낀다. 자신의 몸조차 소중히 여기는 개처럼 사람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야근이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지속할 때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제 털을 아낀다. 자신의 몸조차 소중히 여기는 개처럼 사람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야근이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지속할 때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제 털을 아낀다. 자신의 몸조차 소중히 여기는 개처럼 사람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야근이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지속할 때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서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거나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서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거나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서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거나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애매한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통계 자료를 편의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애매한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통계 자료를 편의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애매한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통계 자료를 편의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가치는 없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마케팅만 좋은 제품이나 스펙만 좋고 실력이 부족한 경우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가치는 없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마케팅만 좋은 제품이나 스펙만 좋고 실력이 부족한 경우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가치는 없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마케팅만 좋은 제품이나 스펙만 좋고 실력이 부족한 경우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지도 손볼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좋은 일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마침내 기회를 잡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지도 손볼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좋은 일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마침내 기회를 잡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지도 손볼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좋은 일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마침내 기회를 잡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겉으로만 속이려는 얄팍한 수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려는 상황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겉으로만 속이려는 얄팍한 수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려는 상황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겉으로만 속이려는 얄팍한 수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려는 상황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